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부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벤트에 대한 당첨자 발표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받았던 Q&A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명 Q에 대한 A를 하는 그런 영상이겠죠. 저는 그저께 홍콩에서 돌아왔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14시간을 넘게 잔 것 같아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피로가 안 풀리네요. 또 이 배경은 제가 정말 화려한 메이크업을 할 때 뒷배경으로 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좀 약간 생뚱맞게 이런 Q&A 영상에서 화려한 배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되었네요. 그러면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제가 진짜 공평하게 하려고 좀 공통적인 질문을 많이 해준 거를 좀 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16개로 나눠보았거든요. 16개의 질문을 꼽아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들의 이름을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분들이 총 16분들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총 16개를 꼽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6분의 당첨자를 제비뽑기로 뽑으려고 합니다. 결코 이분들을 어떤 편애하는 마음이 아닌 정말 제비뽑기로 딱 뽑아서 어떤 분이라고 제가 실시간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16개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김예은님의 질문이었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각질인지 헷갈려서 이거를 각질로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남겨둬야 되는 건지 참 아리까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일할 때는 안경을 끼고 일을 하는 편인데 이쪽 부분에 계속 각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뭘 발라도 그 각질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막 각질에 좋다는 막 진짜 촉촉하다는 크림들 뭐 피지오겔이라던가 그런 아토피에 좋다고 소문난 크림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각질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점점 가려움은 더해지고 화장을 하면 그 부분이 계속 뜨고 그래서 결국 피부과를 가서 여쭤봤더니 이게 각질이 아니라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런 건 것 같아요. 각질이 아니고 이런 피부 염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거를 해도 제거가 되지 않고 화장은 계속 뜨고 아니면 피부가 따갑거나 간지럽거나 하는 뭐 진물이 나거나 하는 그런 현상을 같이 동반을 하거든요. 일반 각질 같은 경우에는 각질 제거를 해주면은 되게 손쉽게 제거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촉촉하게 해주면은 피부가 다시 이렇게 촉촉하게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아까처럼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아무리 제거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 그런 거는 화장품으로 해결을 하시면 안 되고 꼭 피부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연은 김예린님의 사연입니다. 하나번호의 의미와 뜻을 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언니가 항상 안녕하세요 하나번호입니다 라고 할 때마다 궁금했어요 라고 하고 또 만약 여행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나라로 가고 싶은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하나번호의 뜻은 사실 진짜 간단했어요. 제가 보노보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노보노 만화를 한 편도 빼놓지 않고 보고 또 그런 명대사들도 기억할 정도로 정말 애청자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번호를 하게 된 이유는 보노보노를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보노보노 성대모사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저 혼자서 보노보노와 포로리와 너부리 성대모사를 3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혼자 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 전부 다 보노보노랑 똑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난으로 보노야 왔니?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희 닉네임이 하나보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여행을 간다면 제가 여행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저가 항공이 진짜 발달을 해가지고 여행 가기가 되게 손쉬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돈이 많아서 여행을 간다기보다는 기회가 된다면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라도 좀 빛을 어떻게든 내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약간 여행을 가는 편이에요. 이번 질문은 제가 칠 스킨법을 쓰는데
칠스킨법을 하고 나서 핀플 패드를 쓰면 그 칠스킨법으로 올려놓은 수분이 날아가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순서를 하시는지. 네, 간단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핀플 패드를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질을 제거하고 싶을 때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사용을 해줍니다. 보통은 스킨만 사용을 하는데 각질 제거하고 싶을 때만 핀플 패드를 쓰는 거고, 또 그 전에 스킨을 먼저 쓰는 이유는 얼굴을 촉촉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약간 각질이 조금 불려지는 그런 요인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7번 정도를 이렇게 발라주면은 얼굴이 살짝 각질이 불어나면서 좀 더 핀플 패드로 제거를 했을 때 각질이 좀 더 잘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우님은 저의 평소 패션 스타일이 궁금하시다고 패션 하울이나 자주 가는 쇼핑몰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일단은 스파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스파 브랜드 중에서도 자라나 H&M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어가지고 미니스커트라든가 스키니진 아니면 되게 이렇게 좀 숏팬츠 같은 그런 패션을 좀 즐겨 입어요. 아니면 위에는 크롭티 같은 거, 그런 거 즐겨 입는데, 제가 좋아하는 약간 미니멀하면서도 살짝 시크하면서도 한마디로 약간 꾸민 듯 안 꾸민 듯 무심한 듯 아닌 듯 이런 스타일을 가진 게 거의 자라나 H&M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되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네요. 키, 몸무게, 네, 솔직하게 밝히겠습니다. 제 키는 158입니다. 네. 그리고 평소 몸무게는 46kg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살이 좀 찌면은 좀 이렇게 이성을 잃고 처묵처묵 하다 보면은 48까지 나갈 때 있고, 보통은 46에서 47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야옹이다. 야옹이다, 냥이. 아이디 완전 귀여워. 지성 피부도 페이스 오일을 써도 되는지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정답은 저는 페이스 오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코코넛 오일로 매일 메이크업을 지워주는데, 얘를 쓰는 이유는 여드름에 코코넛 오일이 좋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코코넛 오일만 쳐도 연관 검색어에 여드름이 같이 나옵니다. 그만큼 여드름 살균 효과에 되게 좋아요. 건조한 피부에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지워줄 때가 있고요. 또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제가 선물 받았던 오일인데 지성 피부한테도 써도 좋다고 해서 쓰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 화장대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끈적임 같은 게 없고 물같이 흡수되는 제형이어가지고 제가 몸이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씻고 나오면은 바디 오일이랑 섞어가지고 바디 로션이랑 섞어서 얘를 이렇게 발라주는데, 그래서 금방 촉촉해집니다. 단 저는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얼굴이 건조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오일을 사용해 주는데 주로 밤에 사용을 해줍니다. 또 방연주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쓰는 브러쉬들, 그리고 어떻게 브러쉬를 관리하는지를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저렴한 브러쉬도 이렇게 사지만 주로 제가 쓰는 제품은 릴리그레이스, 릴리그레스의 전문가용 이런 브러쉬 세트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러쉬 세척은 거의 2, 3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주는 편이에요. 어떤 제품으로 하느냐? 네, 같은 릴리그레이스에서 나온 이 클렌저를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본 다이소에서 사온 제품인데 이 클렌저 진짜 좋더라고요. 그때 좀 더 많이 사올 거라고 후회하는 중이에요. 네. 왜 이렇게 여기가 간지럽죠? 떡진 앞머리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그쵸, 떡진 앞머리 정말 고민입니다. 네. 특히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겨울에는 머리 감기 너무 싫어서 앞머리만 이렇게 감기도 하거든요. 근데 앞머리 감을 때 팁은 이 두피 부분을 많이 헹궈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이 좀 떡이 덜 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드라이 샴푸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저 말고 제 친구도 머리 감기 진짜 싫어하는 애가 있는데 저랑 양대산맥으로 항상 드라이 샴푸를 꼭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사랑하지만 몸이 멀면 마음이 멀어진단 말이 있는데 남친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연락이 잘 안 될 때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의심하게 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얘는 뭐 나 조금만 뭘 해도 의심이 가. 그래서 되게 짜증나고 얘가 딴짓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 막 받을 때까지 하고 카톡 계속하고 막 장문으로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면 되게 마음이 지치잖아요. 내 마음이 되게 지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지치고 약간 그러는데 제가 지금 남자친구 되게 좋아하는 거는 사귄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뭐 딱히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이 기간까지 끌어온 건 아니고 저 마음을 되게 편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평소에 의심 안 하게끔 행동을 하니까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전화를 안 받거나 해도 딱히 막 의심하게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남자는 여자로 하여금 이런 집착하게 되는 마음을 아예 안 가지게 만드는 사람. 내 마음을 편안하게 오직 너를 좋아할 수 있게. 네, 그렇다고 해서 혜빈님 남자친구가 나쁜 놈이라서 혜빈님을 되게 이렇게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남자친구한테 한번 말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조금 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번 말을 꺼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질문이 4가지나 있었어요.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루하시지 않게. 나이는 네, 현재 28입니다. 만으로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업은 유튜브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저의 원래 직업은 네, 브랜드 PR 매니저입니다. 네. 저는 계속 화장품 브랜드,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의 PR 팀에 계속 있었어요. 또 어떠한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냐면 제가 예전에 뷰티 브랜드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있을 때 저보다 높으신 분이죠. 이사님께서 네가 메이크업 자격증이 있으니까 화장도 잘하고 하니까 한번 영상 한번 찍어봐라. 요즘에 영상 많이 찍더라. 혹시 아냐? 나중에 네가 막 하나번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될지 이랬는데 그때는 제가 코웃음을 쳤거든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어 하면서 그냥 저는 마냥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런 인턴에 불과했거든요. 뭐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신기하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 남친 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남자친구가 저를 되게 좋다고 쫓아다녔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주로 제품을 되게 안 가리는 편이에요. 뭐 로드샵에 가서도 재밌는 거 있으면 다 써보고 드럭스토어 가서도 써보고 인터넷으로도 구매하고 일단 많이 사보고 많이 써봐야지 자기한테 맞는 제품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질문이. 남친이랑 싸우게 되면 어떻게 화해하시는지, 또 연하 남친에게 사랑받는 법. 너무 귀엽네요, 질문. 남친하고 싸우게 되면 화해. 거의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고집이 워낙 세고 남자친구도 고집이 세지만 남자친구가 보통 이렇게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못 이기는 척 푸는 편입니다. 저만의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애교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유치해서 남자친구한테 장난을 진짜 많이 치거든요. 장난을 매일매일 치고 애교도 되게 많이 부리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봤을 때 저랑 정신연령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몰라도 그 오빠처럼 오히려 저를 이렇게 되게 감싸주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현준님의 또 피부에 관한 질문이네요. 보통은 지성 피부인데 피부 타입이 조금씩 변화한다. 맞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인데 특히 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면서 피부가 조금씩 변화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피부 타입이 바뀌면 평소에 이렇게 지성 피부 전용 약간 산뜻한 타입 쓰다가 좀 이렇게 피부가 좀 건조하다 싶으면 좀 더 유분기 많고 촉촉한 제품을 한번 또 써보다가 또 그러다가 피부가 민감하다 싶으면 민감성 전용 라인
막 약국에서 파는 그런 라인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써보다가 되게 제품을 전 좀 많이 바꿔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피부가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번 질문은 뭔가 되게 약간 쉬어가는 질문? 리프레시한 질문이네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인지,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는지. 저는 되게 좀 소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큰 돈을 벌어서 뭔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또 제가 제 남자친구랑 저랑 마인드가 좀 잘 맞는 거는 좀 소박한 사람들, 항상.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더 지내는 게 좋더라고요. 내가 좀 적은 돈을 받더라도, 야근을 덜 하더라도, 일을 조금 덜 하더라도, 적은 돈을 받더라도 저녁에 있는 삶, 그런 걸 바라고,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 저는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골목골목 산책하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되게 산책하면서, 특히 골목을 산책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내가 버스 타면서 빠르게 지나갈 때, 차 타면서 빠르게 지나갈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런 맛집을 발견한 적도 많아요. 여기에는 이런 빵집이 있었네. 여기는 이런 과일 가게가 있네. 저기 이렇게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발견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게 제 스트레스를 푸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은혜님, 질문 되게 많아요. 근데 뭔가 되게 질문에서 스피드가 느껴집니다. 여드름 흉터 병원에서 했나요? 머리색 탈색하셨나요? 여드름 없어지면 얼굴이 조금이라도 하얘지나요? 영상은 집에서 찍으시나요? 네.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는 흉터를 없애려고 프락셀을 받았는데 딱히 여드름 흉터, 특히 이런 파인 흉터에는 효과를 그렇게 보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새살침이라는 걸 한번 받아봤는데 그때 서비스로 1회 받는데 뭐 10,000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흉터 중 하나를 받아봤는데 계속 받으면 흉터가 채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흉터가 조금 옅어지긴 했어요. 1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유가 된다면 저는 그 새살침으로 흉터 치료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머리는 네, 탈색했어요. 탈색했는데 제가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버려가지고 2번 탈색해서 블랙을 다 빼고, 어머, 우리 강아지가 들어왔어요. 프리마 인사하자. 일로와. 강아지가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네, 집에서 보통 찍고 있어요. 집입니다, 이거. 집 벽이고,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작업실을 따로 만들어 두었는데 앞에 이렇게 조명들이 있고 이렇게 뒤에는 벽입니다. 앞엔 책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작업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나님, 눈썹이 없는 모나리자라고. 눈썹 어떻게 유지하냐고 하셨는데 저는 눈썹이 털은 있는데 중간이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눈썹 틴트, 요즘 제가 만난 최고의 꿀템입니다. 네.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스러운 은지님. 마냥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대로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딱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또 불안하고. 이 느낌. 이 느낌은 제가 20대 초반에도 느꼈지만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굳이 딱 나이를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징조예요.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은 고민 자체를 하지 않는데, 일단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지를 대충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20대는 정말 고민을 하는 시기예요. 네. 그 대신에 그 주어진 시간을, 온전한 그 시간을 자기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놀 때는 노세요. 자고 싶을 땐 그냥 자세요. 고민하고 싶을 때 고민하시고. 네. 그러다 보면은 뭔가 보일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거를 일단은 다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난 솔직히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주제 넘다는 생각 조금은 들어요. 근데 저의 방식이니까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나가서 해요. 제가 뭐 치킨 먹고 싶다 생각하면 밤 12시든 뭐든지 나가서 그냥 먹어요. 저는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런 점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저의 이런 성격에는 후회는 없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니까 후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이 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오늘 이렇게 16분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았고요. 또 16분의 이름을 이렇게 다 종이에 적었습니다. 이 중에서 6분을 선발할 거예요. 5분에게는 수분크림, 그리고 1분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기프트 박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복기를 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조작이 없는 일단 수분크림 5분부터 뽑을게요. 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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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뿅! 수분크림 5분을 뽑았습니다. 와! 그럼 마지막 3분 30만원 상당의 기프트 박스는 어떤 분에게 돌아갈까요? 뚜둔 뚜둔 뚜둔. 궁금해. 나도 누군지 모르겠어.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릴게요. 거꾸로 되는 거 아니야, 내 이름? 거꾸로 돼 있었어. 이름이 김은영님. 네, 30만원 상당의 기프트 박스는 김은영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번호에게 질문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도 정말 성심성의껏 질문을 해드렸는데 모든 질문에 답변을 달아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피드백을 항상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생활 밀착형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하나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